하루 1분 아빠와 아이의 행복한 시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바쁘고 지치고 때론 놀아줄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셨나요? 여기 이 책에 수록된 놀이 대부분은 1분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장소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빠도 아이도 행복한 아빠놀이, 사랑하는 아이와 친밀함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세요.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의 감성, 지성, 호기심까지 모두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체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망설임 없이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엄마라고 얘기하는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빠들은 육아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줄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아이가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노는 방법을 엮은 그런 아이놀이를 묶어놓은 이런 책들을 집필한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요령을 배울 수 있을지 아이놀이, 아이와 아빠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빠와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조준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책에서 가장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부탁드리곤 하는데, 예, 지금 읽어주신 대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빠들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평일 저녁에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렇죠. 퇴근하고 나서 또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네네. 퇴근하고 나서 좀 힘든 상황에서 또 무겁게 뭔가 준비하거나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또 특별한 준비 없이 또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 아빠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의 마음도 아빠에게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구절을 이야기 드리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원래는 IT 쪽에서 근무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책을 쓰시게 되면서 창업까지 이어졌던 걸로 저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열심히 제 딴에는 저에게 맡겨진 일들 무기 삼아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이들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가 신통치 않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좀 많이 가까워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아빠가 너무 바쁘고 집에서 놀아주지 못할 때 아빠 가. 그 얘기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맞습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가까이 아이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놀이였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더 가슴에 와닿고 이야기가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아빠가 되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분 아빠와 아이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릴 조준휴라고 합니다. 하루에 1분,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또 아빠와 아이의 행복한 시간, 너무 같이 있는데 이게 1분과 행복한 시간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거를 아빠랑 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내 아이의 아빠예요. 그래서 10살,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어느새 큰딸 이제 10살이고요.
이제 막 돌 지난 그 넷째까지 딸, 아들 이렇게 이제 그 네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에게 되게 고마운 거는 이제 아빠라는 삶이 있잖아요.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해준 이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이제 아빠라는 그런 뭐 삶의 무게도 있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는 그 기쁨, 성장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는 그런 기쁨들을 또 누릴 수 있게 그런 무게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그런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기회를 만들어준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부족한 남편 또 부족한 아빠, 모자란 아빠인데 그래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은 만만치는 않았어요. 내 아이들 키우기도 만만치도 않고 그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엄마 옆으로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달려가더니 이렇게 아빠 가 하면서 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좀 부대끼면서 놀고도 싶고 또 아내랑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좀 쉼도 누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가라고 이렇게 등을 떠밀어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 번씩 아내랑 다투기도 하면 아내도 그럴 거면 나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어딜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비단 제 이야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그 방송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7년도에 제작된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희 세대 그 영유아기를 지나는 아빠들의 그 평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6분이라고 합니다. 6분이면은 24시간 중에 6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너무 짧은 시간이고 또 아이들과 함께 평일에 이제 식사하는 시간은 2.5회.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게 식구인데 이게 밥 먹는 자리조차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비단 아빠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라기보다도 현실 상황이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이 회사에서 맡은 일들, 직장에서 맡은 일들 만만치 않은데 그런 아빠들의 고충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하게 겪고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빠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이런 가정의 어떤 그런 힘든 지점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변의 아빠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노시는 분들이 애들이랑 이렇게 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배방구.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아이 배에다가 그래서 방구 뿡 껴주면은 깔깔대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큰애가 10살인데 이렇게 잘 때 한 번씩 가서 배에다 방구 뿡 껴주면 깔깔대고 좋아하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등에도 해주세요, 뭐 엉덩이에도 해주세요 하다 보면은 막 엉덩이에다 해주면 자기가 진짜 방구도 끼고 와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 배방구. 그리고 이제 신문지나 집에 종이 한 장 보이면 이렇게 그냥 제가 잡고만 있으면 뭔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쫙 격파하면은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그 어떤 아버님께서 이제 힌트를 주신 건데 자격증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격증이 10개씩 있는데 뭐냐면 그 주먹으로 이렇게 격파하면 주먹 격파증, 그리고 손날 격파, 뭐 엄지, 검지, 뭐 발차기, 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택배 물건 많이 주문하잖아요. 기사님들이 이제 물건 갖다 주시면 택배 받고 이제 물건 넣고 상자 남는데 거기 아이를 쏙 태워주면 이 근사한 썰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썰매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아이도 너무 재밌고 또 한 번씩 그 썰매 이제 자기가 스티커나 이렇게 그림으로 꾸민다고 막 하면 자기만의 근사한 썰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썰매 이 꾸미는 동안 시간이 훅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좀 편한 부분이 있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 1분이면 할 수 있는 놀이들인데 이게 1분 놀이가 이제 10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이제 애들이랑 이제 저도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책 가지고도 많이 놀았는데 뭐 책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게 징검다리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직 어릴 때 걷기 막 걸음마 할 때 같이 징검다리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점프도 하고 또 책탑 쌓기 이제 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지만 또 그 안에 또 인형도 넣어서 인형집도 만들고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데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조금 외출했을 때 야 엄마 없을 때 책이나 한번 쌓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쌓다 말 줄 알았는데 여기 쌓아가지고
저희 집 그 천장까지 쌓은 거예요. 뭐 넘어지기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이렇게 쌓는 거예요. 오, 너무 멋지고 또 한 번씩 넘어지면 이제 동생이 언니 챙기기도 하고 언니가 동생 챙기기도 하고 이 과정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도 쌓고 뭐 이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점프도 해주고 또 목욕할 때 미역 쫙 풀어주면 그 미역이 흐물흐물하니까 느낌 좋잖아요. 막 미역까지 여기다 갖다 붙여서 놀기도 하고. 저희 이제 아이 100일 때는 기저귀가지고 백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도 찍어보고 뭐 신문지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막 찍고 돌리고 뭐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또 신문지로 야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과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1분 놀이가 10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논 게 이제 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나?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아빠가 했던 애들이 이렇게 이제 문 열릴 때 딱딱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빠다 하고 다다다다다 하고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제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이게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제 딸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랑 부대끼고 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저도 저 딴에는 같이 한다고 했지만 이 엄마의 역할은 절대적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비중과 또 엄마가 거기서 이제 엄마도 행복한 부분들도 있지만 소모되는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야, 이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거, 잠 좀 더 자는 거, 뭐 친구들과 잠깐 수다 떠는 거 그게 아이들 들으면 그리 어렵습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참 아내가 이제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고 또 이제 사랑스럽고 그런 게 보이고 또 어쨌든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씩 보내는 시간만큼은 아내에게는 그래도 이제 소소한 아이들에게 조금 떨어져서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의 관계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희 가정에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놀이들입니다. 이 배방구 다 알잖아요. 신문지 격파 다 알잖아요. 썰매 다 알고 다 해봤던 놀인데 막상 딱 아이와의 대면에서 또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닥치면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옆에서 갖고 와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러다 보면은 좀 아이와 친밀감을 누리면서 또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데 좀 보탬이 꼭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책이 저희 아빠들의 비슷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시아권에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 뭐 타이완, 마카오, 홍콩 이런 국가에도 좀 이렇게 수출이 됐다고 하나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좀 1분이면 되니까 평일 저녁에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그 자리에서 즐겁게 이제 놀면서 행복한 가정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실제로 어떤 놀이들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 9가지 정도만 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마음껏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백인의 앞바단이라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과정에 7기를 했었는데 한 놀이 멘토님께서 수건 꼬리 잡기 놀이를 미션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애기 그냥 엉덩이 바지 뒤에다 수건 하나 딱 꽂아주니까 이게 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잡기가 알려주지 않아도 딱 알더라고요. 제 꼬리 잡으러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잡으려면 피하고 또 이 놀이가 또 재밌는 게 제 걸 잡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잡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보호해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엄마도 오세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싹 해주면 팀전이 되는 거예요. 아빠 팀, 엄마 팀 혹은 누구 팀, 누구 팀에서 2대2로도 하고 뭐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건꾸기 재밌다. 그리고 이제 베개 싸움. 집에 베개 다 있잖아요.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좀 먼지 나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베개 싸움 하는데 어쨌든 저도 체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거인 같은 아빠잖아요. 처음엔 막 이렇게 대등하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밀리면 이 아빠가 쓰러지면 막 하면 이 거인 같은 아빠를 하늘 같은 아빠를 쓰러뜨린 이 아이의 자신감이 막 대단한 거예요. 베개 싸움. 네, 그리고 엄마랑 이제 딱 줄 딱 잡아서 여기다 이제 간식 달아주면 이렇게 뒷짐 주고 와가지고 이게 과자 따먹잖아요. 우리 소풍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자주 하는데 이게 딱 해서 과자 달아주면 아이들 이렇게 쭈르륵 서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늘 든 생각이 이제 저희 넷째가 이제 걸어 다니는데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넷째까지 해서 내 아이 오는 거 한번 봐야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놀고 싶을 때 얼마든지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아이와 이제 놀려면 아빠의 컨디션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빠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이제 아빠가
이제 장애물 코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앉아서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앉아서 자 앉아도 괜찮을까요? 앉아서 이렇게 제가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딱 다리만 벌려주면 여기 틈이 생기잖아요. 아이가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영차 하면서 지나오면 아빠가 이제 이렇게 내렸다 내렸다 하면 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한 10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너무 자기 아이는 힘들고 아빠는 힘들지 않은. 그냥 내릴 때마다 이렇게 딱 잡히면 이렇게 덜덜덜 해주면 간지럽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앉아서 쉬기만 하면 할 수 있고 아이는 힘든. 그래서 이런 놀이도 있고 앉은 김에 이제 아빠 이게 좀 층간소음이나 이런 건 주의해야겠지만 아빠 다리 이렇게 벌려주면 여기 이렇게 점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벌려주면 좀 더 뛰어야 되고 좀 더 벌려주면 이렇게 폴짝폴짝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다리만 내어줘도 물론 뛰다가 다치면 조심해야 되지만 아빠 다리만 있어도 내어줘도 아빠는 앉아서 쉬면서 하나 둘 숫자만 열심히 세줘도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오늘 10번이나 했네 내일 20번 하자. 20번 뛰고 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 쉬면서 아이의 체력을 뺄 수 있는 이런 놀이들도 있고 또 이제 파리지옥 놀이처럼 아빠는 이제 누워서 좀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좀 더 자고 싶을 수 있을 때 아이 오면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누워서 이렇게만 해도 아이는 그 탈출해가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쉬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이제 한 번씩 아내가 외출하거나 혹은 또 주변에 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아빠가 좀 봐줘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신문지가 굉장히 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신문지 있으면은 막 찍고 그다음에 격파 아까 말씀드렸죠 격파하고 그러면 이게 막 신문지가 날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면서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리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뭉치면 공이 되잖아요. 이거 크게 뭉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피구도 할 수 있고 좀 말아서 야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20-30분 1시간 이렇게 쭉 놀다 보면은 이게 재미도 있고 정리까지 이렇게 아빠가 정리가 같이 다 해야겠죠. 정리까지 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많이 꼭 어딘가 특별한 장소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놀이들은 사실 이렇게 신문지 찢는 거 한 10초면 다 찢잖아요. 몇 초면은. 그리고 축구 이렇게 발로 뻥 몇 번 차면 되는 거잖아요. 1분이면 다 할 수 있는 놀이들인데 이 1분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먼저는 저희가 즐겁거나 기쁠 때, 좀 흥분할 때 발생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강력한 진통제보다 더 좋다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인데 아빠와 아이가 딱 대면해서 막 즐거움 터졌을 때 이 기쁨의 호르몬이 확 터진다는 거죠. 엔돌핀뿐만 아니라 행복 호르몬, 뭐 세로토닌, 도파민, 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들이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즐거움이 빵 터질 때, 그러니까 그 순간 이게 1분이면 나오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혹은 아빠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첫 대면하는 그 순간, 뭐 예를 들어 제가 외투를 입고 있으면 벗어서 쫙 벌려주면 이게 투가 뭔지 몰라도 이러면 달려들잖아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층간소음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 행복 호르몬들이 빡빡 뿜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즐거워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분이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나오면 이게 서서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기분 좋으니까 아빠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쨌든 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뭔지 모르게 좀 뭔가 징징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거는 이제 뭔가 그 욕구가 아직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대면하는 그 순간, 1분,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한번 빡 해놓으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아빠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런 행복 호르몬 1분이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아빠랑 이렇게 막 즐겁게 막 놀다 보면 그 호르몬이 나온다. 1분씩 조금 짧은 시간이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즐거운 사람. 아빠랑 있으면 재밌어. 이 각인 효과가 되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아주 큰 친밀감들을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각인 효과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평일 저녁 특히 아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막 거창한 거 막 1시간씩 뭐 어딜 가서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1분이라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 이제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작은 습관처럼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자는. 그래서 이렇게 잽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거다란 카운터 펀치도 날 수 있는 거 관계가. 이제 그래서 그 1분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 비밀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빠놀이라는 게 누구나 아빠놀이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발견한 이 놀이의 핵심은 눈빛입니다. 아빠의 눈빛. 아빠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나 너 너무 사랑해. 우리 딸 나 너무 사랑해. 이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그 아빠의 눈빛으로 이 딱 그리고 나 지금 너랑 나도 아빠도 너랑 함께 하고 싶어. 그 눈빛 자체에 아이가 이미 다 이 호르몬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빛 그리고 아이가 관심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하는 바라보는 것도 함께 바라봐주고 아 그러니 아빠도 즐거워. 아빠도 너무 좋아. 너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이런 그런 반응들이 눈빛들이 같이 바라봐주는 이것들이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기술을 더해보면 우리 그 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제 놀이의 그 한 절반은 그 우렁찬 목소리다. 아빠의 우렁찬 목소리다. 해서 그 자 뭘 하더라도 뭐 하나 둘 이렇게 아빠의 그런 그 우렁찬 목소리. 예를 들어 뭐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이제 아빠가 여기에서 누워가지고 아빠 숫자 셀게 하나 뭐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둘 셋 뭐 이렇게 찾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네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다시 해. 안 해. 이래. 근데 아빠가 아빠가 술래할까? 네 하면은 자 아빠 숫자 셀게 하나 둘 셋 다 숨었니? 그러면은 뭐 아니요 뭐 열 찾는다 그럼 네 하면 대충 어딘지 알잖아요. 아 우리 딸 어디 갔어? 이렇게 이제 막 연기하면서 이게 가다 보면 딱 여기 가면 이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디 갔나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우리 딸 어디 있었어? 보고 싶었어요. 막 이게 놀인 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이 아빠의 우렁찬 목소리가 놀이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까 베개 싸움하면서 설명드렸지만 그 아이가 볼 때 아빠는 하늘 같은 거인이에요. 이 아빠를 꺾어내는 아빠와 대등한 관계를 펼쳐내는 그 아빠의 할리우드 액션이 우리 아이를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 잘했다. 야 멋지다. 야 너 좋냐? 나도 좋다.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그리고 뭐 종이컵 이렇게 한 번씩 쌓다 보면 이제 저희 이제 막내가 아직 어려요. 이렇게 누나들이나 형아 쌓아놓으면 냅다 와가지고 쳐버리잖아요. 아직 잘 모르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은 속상하지. 야 그래서 막내 혼내면서 야 니 속상하지. 다시 쌓아볼까?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적절한 추임새, 공감의 말들을 이렇게 해주면 놀이 과정에서 이거는 너무 이게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와 잘하면서도 이런 아빠의 어떤 그 자신의 감정을 지지받고 아빠가 격려해줬던 이것들이 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우렁찬 목소리, 할리우드 액션, 적절한 추임새 요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즐겁게 놀이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누구나 아빠 놀이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분들께 좀 감히 또 아빠 힘내세요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빠가 돈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죠. 뭐 아빠는 뭐 돈만 가져다 주면 되고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고 뭐만 하면은 뭐 아이가 성공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보면 뭐 아빠의 그런 남자의 사랑은 또 뭐 그 충신불사이군 뭐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우리 최익현 선생님의 그런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지키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사랑, 남자의 사랑. 이 시대가, 이 가정이, 우리 시대의 가정이 이런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아빠의 사랑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데다가 그런 사랑을 부어주면 좋겠다. 이런 목숨을 던지는 사랑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빠가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을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명의 그런 존엄함과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행복을 마땅히 추구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10분이어도 좋으니까 오롯이 아빠를 위한 시간 또 아빠만을 그런 아빠가 생산적인 일들 혹은
휴식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하루 10분이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서 그런 힘들어도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빠가 행복해야 아내도 아이도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모두가 그런 든든한 그런 가정들 이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책인데요. 정말 1분이면 하시는 만만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 가치는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멀리 가거나 비싼 돈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충분히 1분으로도 짧은 시간으로도 너무나 재밌게 아이와 놀 수 있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아이의 아빠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라니.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이를 네. 사랑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실 육아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힘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저는 육아 때문에 의리상한 부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부부가 같이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지. 일단은 솔직하게는 저희 아내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 육아든 가사든 그래서 고맙고요. 미안하고 고맙고요.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좀 많이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공간에 아이들 넷에 어른 둘 6명이 막 북적북적하니까 각자 시간을 가질 그게 너무 적은 거예요. 특히 이제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육아든 가사든 이게 누구 일이 아닌 거죠. 아내 일도 아니고 제 일도 아니고, 둘 다 공통의 어떤 전투죠, 전투. 수다하고 그 아내의 시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래야 좀 쉴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좀 뭔가 생산적인 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많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약간 이상하지만 제가 훨씬 많이 배려받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돼서 사회로 나가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근육을 만드는 가장 큰 도구가 놀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역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지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놀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보면 그 놀이의 핵심 요소 중에 보면 재미와 자기 주도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재미고 왜 자기 주도권이냐면은 결국은 내 안에 그런 본능 그리고 욕구 뭔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기 주도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게 그게 다 놀인 거잖아요. 그게 뭐 재밌는 거, 이것들이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즐겁고 누가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하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운데 특별히 이게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다 쌓아놨는데 무너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이제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해 나갔을 때 그 성취감, 그 작은 성공 경험, 이게 너무 이제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올해 4학년이 됐어요. 아직 많이 젊지만 지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잘 노는 아이들이 이런 어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 놀이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고 이런 근육들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수록 더 이런 것이
이런 가치가 네. 삶의 통제권과 자기 주도적인 삶의 그런 주도권들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놀이가 정말 가치 있다.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잘 놀아 어른들도 지금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 어떤 경쟁력도 아니고 50, 60이 넘어서는 잘 놀 줄 아는 어른. 놀 줄 모르는 어른이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고 관계 형성을 못하고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 이런 놀이는 정말로 너무 네. 중요한. 그 놀아본 애가 또 놀이도 만들잖아요.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굉장히 놀이는 좋은 거다. 아, 꼭 정말 잘 노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놀이 반드시 정서적으로 좋은 놀이가 있고 나쁜 놀이가 있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놀이를 지향하고 어떤 놀이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놀이 그렇죠.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네. 아이들과 놀아주고 놀 때 우선 제가 놀이 전문가는 아닌데 말씀 감사하고요. 우선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몸을 해한다든지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아무리 자기가 즐겁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회 규칙들을 다른 네. 사람에 피해를 주는 자기 몸을 해하는 행동들은 좀 제지가 되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놀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참 신기한 게도 아이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살면서 이게 많이 이게 막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다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이들은 특히 영유아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네. 보면은 모든 게 이게 새롭고 호기심이고 또 어떨 땐 경외함으로 이 세상들을 바라보는데 그때 아빠든 엄마든 같이 바라봐주고 거의 반응해주는 거예요. 네네. 와 이거 너무 예뻐요. 야 너 예쁘냐? 나도 예쁘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막 뭐 하고 있으면 야 뭐 하냐 이런 거 하면 뭐 그게 아니라 같이 가서 옆에 앉아서 끄적끄적하면 같이 끄적끄적 해주고 그 아이의 그런 어떤 본능, 욕구, 호기심 뭔가 이걸 세상을 향해 열린 그때 발현됐을 때 그걸 이제 느꼈을 때 같이 가서 봐주고 같이 네. 반응해주는 좋네요. 그 자체가 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본능, 욕구 이거 자체가 자기의 존재인데 삶의 발견이죠. 네, 내 인생, 내 존재를 받아주는 아빠, 내 존재를 받아주는 엄마.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릴 때까지는 그게 좀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5학년쯤 사춘기로 넘어서기도 하고 뭔가 그럴 거에 대비해서 유치원만 가도 벌써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교육관이 틀려서 자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이런 나이라는 걸로 접어드는 것 같은 불편한 경험들을 옆에서 보곤 하거든요. 네네네. 예,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부부지간에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요. 충돌 생겼을 때 의견이 네,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놀기만 해서 되겠어. 아빠 놀자 하는데 엄마가 공부도 해야지라고 할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놀기만 해라 이런 네.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그 방법을 서로 지혜롭게 잘 찾아야죠. 또 아이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아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투죠. 정말 많이 다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투는 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네, 네. 납득이 안 될 때, 네. 이럴 때 좀 특히 제가 이제 막 이게 좀 못났죠. 이게 막 욱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의 이제 방법은 이제 공감이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막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걸 공감하라 해서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거는 한두 번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게 모르니까 그냥 막 괜히 이게 쌓아놨다 덮어파라는. 이제 저희들이 찾은 방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납득이 안 될 때 속으로 생각하고 묻어두고 화내지 말고 넘겨짚지 않고 넘겨짚지 않고 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이거를 그냥 따지려고 야 너 왜 그래 이게 아니고요. 네. 여보 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그거 친절하게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할 때도 있죠. 화나면. 근데 보통은
자기의 그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상황을. 네. 그럼 이해가 돼요. 그쵸.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그럼 이게 싸울 게 해결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 또 얘기해 주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피곤한데 자꾸 물어봐 이럴 줄 알았는데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내도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제가 준비됐을 때 이렇게 물어봐 주면 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말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보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이랬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사실 아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사실 부부지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어찌됐건 아빠의 사정, 엄마의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잘 통역해주는 누군가가 부부지간의 사이가 좋으면 아내가 아빠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아이에게 바쁜 아빠를 이해시키는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을 통역사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아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네. 어떤 아빠세요? 아내에겐 어떤 남편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말씀 주실 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네, 공감이 되고요. 네. 좋은 남편, 그러니까 좋은 아빠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거의 뭐 신드롬 마냥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굿데디에서 D 하면 네. 아빠라는 데디도 있지만 달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굿 달링, 좋은 남편. 달링. 그래서 제가 좋다. 아버지한테 막 여쭤보면 D 했을 때 데드 뭐 많이 나오고 뭐 드링크 많이 나오지만 달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좋은 남편이 저는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가정이라는 게 아이가 생긴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가정의 그 기본은 부부관계잖아요. 이 부부관계, 이 사랑의 연합이 너무 신비로운 거고 이 연합이 잘 엮여 있을 때 이게 막 어떤 상황들이 와도 그걸 힘들어도 흔들리지만 버텨내는 건데 그리고 거기 아이는 보너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 보너스가 강력한 보너스인데 이 보너스에만 집중을 하면은 이 연합관계가 틀어지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이 사랑의 그 비밀의 관계로 엮여 있으면은 네.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발견해가니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대화하는 거, 어떤 언어를 쓰는지 힘들 때는 우리 집엔 뭐가 힘든데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이들 다 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그게 다 공부죠. 그게 그쵸. 그 아이의 살아가는 그 가장 큰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부관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맞습니다. 고마워요. 네네. 이 시대 아빠들에게 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 시대 아빠들에게 원포인트 레슨 네. 하나만 무언가를 아빠 놀이를 하면서 겪어간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1분입니다. 1분. 네, 1분입니다. 네네.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부족한 몸뚱아리 하나면 아이에게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들이랑 좀 놀아주고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이랑 좀 놀아주십시오. 1분만 놀아주십시오. 그렇게 1분씩 이게 쌓여서 이게 거대한 이 사랑의 그런 행복한 가정들 만들어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1분입니다. 1분. 몸하고 1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많은 육아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조준유 작가님 덕분에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골목에 뛰어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엄마가 찾아야만 들어가고 하던 골목에 동네 친구가 있었고 골목길이 있었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외출도 꺼려지는 상황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빠들이 정말 빛나는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1분이면 가능합니다. 예, 아이들과 많은 관계를 쌓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만난 책이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